해도 군상 제1장 천고무후. 소림사 여름의 한낮. 태양은 무림의 하늘을 마치 거대한 불덩이처럼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대지에서 연기를 일으킬 듯한 더위가 공기를 뒤흔들며 소림사의 고즈넉한 절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열기에 압도당한 듯 보였다. 드넓은 경내에는 청명한 하늘과 그 아래 펼쳐진 녹음이 어울려 마치 이 세계의 중심이라도 된 듯한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에 갑작스레 차가운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소림사의 대광명탑 앞, 그곳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무림의 고수들이 각자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대전장으로 향해 있었다. 백진명, 석윤강.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화산의 백진명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떤 인물이 나타날 때와도 빠르고도 강렬했다. 날카로운 검기의 기운이 그의 몸을 감싸고 그가 들고 있는 화산검은 마치 중심에서 분출하는 용암처럼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위압감을 내뿜었다. 화산무검. 그가 손에 쥔 무기는 날카롭고 섬세하며 속도와 정밀함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명검이었다. 이 검은 바로 백진명의 성격을 반영하듯 실전적이고 치명적이다. 진명이 한번 그 검을 휘두르자 그 속도와 날카로움은 마치 불꽃처럼 번쩍이며 상대를 찔러드는 듯한 위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승리를 거두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뒤이어 석윤광이 나타났다. 그의 등장은 마치 폭풍을 앞두고 있는 바다처럼 압도적이었다. 발걸음이 땅을 쿵쾅거리며 내리더질 때마다 그 주변의 공기가 흔들리듯 강렬한 무압력이 흘러나왔다. 석윤강의 형산도 거대한 대도를 휘두르며 나왔다. 그가 든 무기는 검이라기보단 도끼처럼 보였고 묵직했다. 단단한 고리가 검 주변에 두르고 손잡이 끝은 길게 뻗어 마치 거대한 산의 끝자락처럼 그의 위엄을 상징했다. 석윤광이 이 대도를 휘두르자 마치 대지를 찢어놓을 듯한 강한 파괴력을 발산하며 상대를 압박하듯 강렬한 운기, 아니 광기가 장내에 퍼졌다. 그의 존재 자체가 마치 산을 떠받치는 힘이며 단단하고 끊임없는 압박감이 바로 형산일도였다. 백진명과 석윤광은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무림의 최고 지준, 무림 맹주를 결정할 건곤일척의 대결. 이 한 번의 결투의 결과로 결정할 것이었다. 그들이 든 칼과 도, 그들의 결연한 의지, 그들 주변에 감싸쥐어진 무형의 기운은 이미 소림사 경내에 가득 찼다. 두 사람의 싸움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서 무림의 미래를 가를 운명이라 그 누구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긴장감이 흘렀다. 장내에는 영무진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무당파의 당주 영무진, 무당의 과거이자 현재. 무당파는 무림에서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중 하나로 그 실력과 위세는 누구도 가볍게 넘볼 수 없었다. 무당파는 내공과 무공을 고루 중시하며 특히 건법과 내부 수련에 강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태극진검의 창시자이며 전파자 영부진, 어느 누구도 그의 검기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가 이 자리 소림사의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단 하나, 석윤관과 백진명의 대결을 지켜보려는 것이었다. 그 누구보다 이 대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무당파 당주 영무진. 그의 눈빛은 냉정하고 침착한 의지가 엿보였다. 강호를 대표하는 고수들 앞에서 그가 보여줄 일말의 감정선조차도 쉽게 읽히지 않을 만큼 그의 존재는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뒤로 서 있는 이들은 그의 아들과 임신한 며느리였다. 며느리의 배는 불룩해서 해산이 얼마 안 남은 듯 보였다. 훗날 사람들은 그 안에 잉태된 아이를 빙설연화 영채운이라 불렀다. 두 번째로 앉은 자는 곤륜파의 수장인 서문태연이었다. 그의 위험 있는 자태는 여전히 강력하고 압도적이었다. 검을 차고 앉은 모습에서 그는 마치 시간을 뛰어넘는 고수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묵직한 표정을 지닌 서문태연은 소림사에 부딪히는 햇살마저 그를 감싸듯 비추고 있었다. 그의 검은 여전히 은빛으로 반짝이며 무림에서의 오랜 역사를 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흐릿하거나 약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에 앉는 모습은 수많은 전투를 이끌어온 고수의 기운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그의 검을 차고 있는 자세에서 고요함과 절도 그리고 여유가 느껴졌다. 하지만 한 번 짧은 기침이 그의 입술을 지나갔다. 그 기침은 단지 잠시 멈춘 듯한 의도치 않게 나왔을 뿐이었다. 다만 그 옆에 여전히 두 남매가 서로 장난을 치며 웃는 모습이 보였다. 5살 배기 서문진과 서문연. 태연의 아들과 딸은 세상에 근심 없는 듯 마냥 천진난만해 보였다. 다만 태연 옆에서 어린아이 유진만은 또래 애들답지 않게 꾹 담은 입술을 하고 오늘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한쪽에는 형산파의 젊은 진세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형산파. 형산파는 구대 문파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하는 조직으로 그들의 무공은 불사의 전설처럼 전해진다. 석윤광을 중심으로 한 형산파는 내공의 깊이와 검법의 정수를 지닌 인물들이 많아 그들만의 불가침의 영역을 구축해왔다. 형산비연검이라 불리는 그들의 검법은 그 어떤 적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진세우는 그런 형산파의 차기 주장, 석윤강의 제자이며 젊은 야망가였다. 20대 초반 차가운 외모와 침착한 표정 속에 그의 마음은 치열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형산파의 수장이 되어 무림을 지배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진세호는 누군가의 눈빛을 보고 있었다. 위건홍이었다. 위건홍이 옆에 서며 살며시 한 손으로 세운의 소매를 만졌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잠시 묘한 기류가 흘렀다. 두 사람 속에는 분명한 애정과 은밀함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형산파에 떠오르는 천재 절세미남 현국이었다. 현국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두 사람의 은밀한 교감을 읽어냈으나 애써 못 본 척했다.
현국은 원래 그런 인물이었다. 항상 신중한 형국.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외모와 진중한 눈빛으로 오늘의 두 거두의 대결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옆자리에는 강남 간파의 도광훈과 그의 책사 위정우가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강남 건파는 무림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 문파였다. 그들은 세련된 건법과 화려한 무공뿐만 아니라 상권과 정보망을 이용해 무림의 밑바닥에서부터 끊임없이 권력을 쥐고 있었다. 강남 건파의 무인들은 대개 부유한 배경을 지닌 인물들이 많아 세상 물정에 밝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무공만으로 무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력과 경제적 힘을 기반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강남 건파의 수장인 도광훈 역시 무림의 다른 고수들과는 다른 차가운 계산과 냉철한 판단력을 통해 이 문파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단정하고 차분했으며 묵직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도광은 강남 건파의 수장으로서 화려함은 없지만 절제된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이 그의 매력이었다. 그는 검은색의 도포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위에 늘 깔끔하게 차려입은 검은 비단 옷깃과 어두운 색의 비단띠가 그의 존재감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그의 얼굴은 곱고 뚜렷한 선을 지니고 있으며 눈빛은 지나치게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절제된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다. 위정우는 도강우의 옆에 자리 잡으며 그의 조용하고 예리한 시선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는 도강훈보다 몇 년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기민한 두뇌와 섬세한 판단력을 가진 인물로 명성을 얻었다. 위정우의 차분한 미소와 세련된 외모는 도강훈과 마찬가지로 과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품위 있는 느낌을 자아냈다. 두 사람은 자연스레 무립의 권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결코 눈에 띄게 화려한 존재는 아니었다. 그들은 항상 배경에 섞여 있으며 그 속에서 조용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자들이었다. 또 다른 자리엔 아미파의 문주와 그의 젊지만 슬기로운 책사 묘진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아미파는 여성 승려들로만 이루어진 독특한 문파로 무공은 섬세하면서도 치명적인 기운을 품고 있었으며 본디 외부 활동을 자제하지만 금일은 가장 중요한 결전의 순간들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된 것이었다. 형산파를 대정할 만한 가장 강력한 화산파 일행도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화산파는 공격과 수비가 모두 균형을 이루는 건법을 자랑하는 문파로 강력한 일격을 특징으로 하며 천하일섬은 가히 예술이라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검수를 구사하며 각자의 특색 있는 무공으로 무림 내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중 유독 진혁이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화산의 책사 진혁이. 그는 지금 백진명과 석윤강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혁이의 얼굴에는 단순한 초조감이 아니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미
여러 번 이 순간을 상상하며 준비했지만 실전에서의 긴장은 그를 여전히 떨게 만들었다. 진혁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대결이 아니었다. 운명의 판도가 바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승부의 결과를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화산파의 옆에는 점창파의 수장 책문과 책사 나종이가 둘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점창파는 무력보다는 조직력을 중시하는 문파로 그들의 무공은 단단하고 실용적이다. 이 둘은 잠깐씩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그 옆으로 개방의 문주와 청성파의 문주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개방의 젊은 책사 노구진, 청성파의 젊은 책사 위소리는 특이하게 둘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징소리가 한 번 울리자 백진명이 칼을 뽑아 들었다. 백진명이 칼을 휘두르자 그 순간 공기만저 뒤틀리며 압도적인 기운이 퍼져나갔다. 검기에서 터져나오는 강력한 기운은 그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며 사방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천하일섬의 첫 번째 공격으로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칼날이 휘두른 궤적을 따라 강력한 바람이 일어났다. 공중은 마치 물결처럼 흔들리며 바람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 기운은 대회장을 가득 채운 모든 이를 강하게 압박했다. 몇몇 장로들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관중석에는 몇몇 이들이 그 기운에 눌려 잠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당황한 모습이었다. 단 한 번의 검기에서 전해진 그 압도적인 기운에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공포와 경애가 동시에 깃들었다. 노구진은 그 장면을 보고 숨을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천하일섬을 이렇게 처음부터? 예상했던 전개가 결코 아니었다. 보통 천하일섬은 승부가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 상대방의 기력을 소진시키고 최종적으로 끝내는 필살기였다. 하지만 백진명은 그것을 첫 번째 공격으로 처음부터 강하게 내보낸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의 기술의 발현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무자비한 결단의 상징이었다. 위소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고요히 내면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처음부터 천하일섬을? 이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그의 전투에 대한 결단과 의지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위소리는 그 기운 속에서 백진명이 단순히 이 기술을 시전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심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선포한 것임을 직감했다. 그의 권법은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상대의 의지를 꺾는 심리전이 담겨 있었다. 검기에서 전해진 기운은 주변의 풍경을 일시적으로 왜곡시키며 바람이 무섭게 휘몰아쳤다. 관중들은 모든 눈을 감고 기운을 피하려 했고 몇몇은 경악을 금치 못한 채 몸을 움켜잡았다. 순간적으로 대회장은 일순간에 정적에 빠졌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무게감이 백진명, 석윤강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백진명이 전투를 시작하면서 그 칼라는 단순히
무공의 발인을 넘어서 모두에게 그의 결단을 각인시키는 첫 번째 신호였음을 알게 했다. 그가 걸어온 길을 느끼며 모든 이들이 그 압도적인 힘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백진명이 검을 휘두르자 그 일섬은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며 거미 끝에서 발산되는 파괴적인 기운은 하늘마저 흔들리게 만들었다. 그 속도와 위력에 아무리 강한 자라도 피할 수 없는 위협이었다. 하지만 석윤광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며 거대한 내공이 손끝에서 끓어오른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몸을 비틀어 형산비연검을 시전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산을 넘어 비연처럼 날아가는 모습이었다. 강직한 결단력과 날카로운 검의 비수를 합친 그 검법은 온몸을 다해 백진명의 위력을 맞이하며 일격을 가했다. 형산비연검. 석윤광이 검의 공기를 가르며 쏘아지자 그 무게와 속도에 맞서 백진명의 고개를 움츠리며 재빨리 반응하려 했지만 그의 상체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었다. 백진명의 몸은 뒤로 휘청이며 흔들렸고 상의의 천이 순식간에 찢어져 나가면서 강력한 충격파가 지나갔다. 마치 산에서 흩어진 바람처럼 검이 지나간 자리는 찢어진 옷에 자국과 함께 남아 있었다. 저런 속도와 힘이 백진명이 넋을 놓고 바라보며 한 발 물러섰다. 그의 상체는 대부분 찢겨 나갔고 얼굴에는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떠올랐다. 그럼에도 그는 잠시 멈칫한 후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려 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노고지는 그의 혼잣말로 한심을 내쉬었다. 설마 형산비연검을 이 시점에서 발휘하다니 백진명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위소린 역시 같은 생각을 했는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역시 석윤강. 둘의 검법은 전혀 예측할 수 없구나. 백진명이 잠시 숨을 고르며 상처를 짚어보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의 몸에서 나오는 위력적인 기운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석윤강은 검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정하고 강직했다. 형산비연검의 강력한 반격 이후에도 백진명은 물러서지 않고 그 눈빛에선 반격의 의지가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서로의 존재를 가늠하듯 긴장 속에 서 있었다. 그때 백진명이 검을 높이 들어 올리며 속도와 힘을 결집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검이 휘어져 공기를 갈라지며 또다시 천하일섬이 날아오는 듯 했다. 이번엔 예전에 비해 더 큰 속도와 기운을 실어 석윤강을 꺾으려는 치명적인 의도를 내포한 공격이었다. 이긴다. 백진명이 그 말을 내뱉으며 검을 번개처럼 내리쳤다. 석윤관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형산비연검을 그대로 펼쳐냈다. 검의 끝이 붉게 타오르며 마치 비행하는 연처럼 속도와 방향을 바꾸어 백진명의 검을 받아냈다. 클랑! 쾅! 두 검이 맞부딪혔다. 그 순간 검과 검이 맞닿는 곳에서 굉음이 울려 퍼지며 주변의 공기가 한껏 부풀어 올랐다. 검 끝에서 품어져 나온 충격파는
폭풍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그 힘에 휘말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왔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흔들림 없이 서로의 검을 맞대고 있었다. 서군경의 강력한 내공과 형산비영검의 압도적인 힘이 백진명의 천하일섬에 맞섰지만 백진명도 굽힐 수 없었다. 백진명의 검 끝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기운과 석윤강의 형산비영검의 예리한 칼날이 충돌할 때마다 불꽃이 튀고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두 검의 끝에서 발생되는 압력은 그 자체로 파괴적인 힘을 내며 주변에 있는 이들은 숨을 멈추고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백진명은 한 손으로 석윤강의 검을 밀어내며 짧은 순간에 다시 한번 공격의 기회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석윤강은 물러서지 않고 두 번째 형산비영검을 그대로 펼쳤다. 이번엔 보다 강한 내공이 실린 검이 백진명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겠다. 백진명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검을 휘둘렀고 그 힘은 마치 산을 치는 듯한 위력을 발휘했다. 석윤강은 이를 맞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그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이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르는 듯 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석윤강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의 검이 백진명의 공격을 그대로 막아내고 다시 한번 전장에 형산비영검이 그 위력을 과시했다. 전투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대부분 관중들은 그들의 발걸음조차 감지하지 못했다. 검이 서로 맞닿는 순간 공기는 뒤집히고 바람은 불어대며 주변의 나무들이 휘청거렸다. 불과 몇 초 전 그들은 하나의 검과 하나의 인물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검이 하늘을 가르고 그들의 내공이 충돌하면서 주변의 사람들마저 숨을 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노고지는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백진명의 미친 듯한 속도로 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그 싸움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백진명.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백진명은 실전이다. 무엇보다도 적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데 도 같은 인물이지. 그가 휘두르는 검은 마치 병법처럼 치밀하고 끝내 공격의 빈틈을 찾으려 한다. 빠르고 강력하며 무엇보다도 예리하다. 그의 눈은 백진명이 시전하는 공격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칼날을 휘두를 때마다 상대의 방어가 약해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백진명의 전략이었다. 방어를 풀어낼 틈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곳을 파고들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저 칼날의 속도. 노고지는 백진명의 검이 휘두러질 때마다 그 공격을 예리하게 감지했다. 한 걸음 앞선 존재. 진정한 전투의 대가. 그는 백진명이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석윤광의 검술도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다. 한편 위소리는 석윤광의 검을 주의 깊게 살폈다. 석윤광은 일견 거칠거나 우격다리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의 검은 단단하고 무겁고 전방위적인 공격이었다. 석윤광, 미소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검을 평가했다. 매우 단호하고 강직한 인물이지.
사소한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직 큰 한방, 상대를 벼락처럼 내려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가 휘두르는 검은 일관되게 큰 흐름을 이룬다. 그 무엇도 석윤광의 검은 너무 지나치게 패도적이야. 석윤광은 그저 한 번의 강력한 타격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다. 한 번의 검질이, 한 번의 결단이 그의 모든 힘을 담고 있었다. 상대의 방어를 풀어낼 필요도 없고 상대가 어떤 움직임을 하건 그 움직임을 크게 받아들여서 결국엔 백진명을 압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속도와 정밀함에서 백진명에게 뒤지지 않지만 위소리는 석윤광의 검끝에서 느껴지는 진중함과 무게감을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그는 그저 한 방에 모든 걸 걸며 끝내려 한다. 백진명이 집요하게 약점을 파고든다면 석윤광은 그저 한 번의 강력한 공격으로 모든 것을 끊어내려 한다. 이 싸움은 그저 빠르고 강한 기술이 부딪히는 싸움이 아니었다. 백진명은 치밀하게 적의 약점을 찾아내고 석윤광은 그저 강하고 단호하게 큰 한 방을 퍼붓고 있었다. 두 사람의 검술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며 서로를 겨누고 있었다. 둘의 긴박한 대결도 2시즌이 지나자 무당의 영문이는 싸움의 전개를 예리하게 살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2시즌이 지나고도 둘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네. 용어 쌍박, 명불허전이로군. 그는 내심 놀랐다. 한 시즌한 시간에 고수들 사이의 싸움은 보통 끝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백진명과 석윤광은 그 시간을 넘기고도 여전히 치열한 격전을 펼치고 있었다. 여전히 기력이 떨어지지 않군. 내공이 다소 소mon된 듯 보이지만 여전해. 대단하네. 천하제일로군. 그러나 그의 생각은 싸움의 승패를 예측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내공과 기력이 소모되어 가는 기의 흐름을 살피고 있었다. 이 싸움이 계속되면 결국 서로가 힘을 다 쏟고 말겠군. 백진명과 석윤광의 싸움은 조금씩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명확히 승패가 갈릴 것 같지 않던 대결이었으나 이제는 두 사람의 기력과 내공이 점점 더 고갈되어 가고 있었다. 백진명은 손끝에서 터져나온 기운을 아끼지 않으려 했고 석윤광은 형산비영검을 계속 풀어내며 강한 집념을 보였다. 이 싸움에서 누가 먼저 쓰러지냐가 문제였다. 둘은 점점 더 빠르고 강하게 공격하며 서로의 내공을 시험하는 치열한 싸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백진명이 확실히 우세인 상황이 되어갔다. 그의 천하일섬이 계속해서 석윤광의 방어를 뚫었고 석윤광은 점점 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석윤광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백진명은 자신의 승리를 조금씩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쏟아붓은 모든 힘을 다 쏟아내며 서서히 승부를 내려고 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면 석윤광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석윤광은 형산비영검을 다시 한번 시전하려 했다. 그의 기운이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형산비영검 파천검. 이것은 석윤광의 마지막 극강의 필살기.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버린다.
백진명은 그 순간 석윤강의 내면의 힘을 끌어낸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심 당황했다. 이건 백진명이 경악하며 석윤강을 바라보았을 때 석윤강의 검에서 어떤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형산비영검이 더 이상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석윤강의 내면에 나오는 모든 분노와 강한 집념이 담긴 그 검은 단 하나의 결정적인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백진명은 그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자신도 최후의 필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화산 천하 일섬. 그의 마지막 궁극기. 모든 방향에서 그의 검기가 춤을 추듯이 석윤강을 덮쳤다. 이제 끝이다. 끝났다. 석윤강의 칼은 진명의 상체의 옷을 완전히 찢어버렸지만 백진명은 여전히 서 있었다. 석윤강이 넘어져 있었다. 끝났군. 이제 무림맹주는 나다. 백진명은 혼자 생각했다. 그런데 그 순간 백진명의 몸속에 있던 내공의 흐름이 갑자기 꺾였다. 응! 백진명이 속으로 갈아엎어지듯 피를 토했다. 그가 넘어지며 백진명은 거의 무력하게 쓰러졌다. 백진명은 승리를 확신했지만 석윤광의 의지가 더 강했다. 승리는 석윤광의 손에 쥐어졌다. 백진명은 쓰러진 채로 자신의 의식을 겨우 붙잡고 있었다. 그의 몸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보다 패배의 절망감이 더욱더 그를 아프게 했다. 내가 왜 패했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자신을 향한 의문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천하일섬을 사용하고 수많은 필살기와 내공을 풀어냈지만 석윤강의 형산비연검을 뚫을 수 없었다. 왜? 도대체 왜? 그는 이렇게 패배해야만 했을까? 그의 내공과 기술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줄 알았다. 어쩌면 내가 너무 믿었나? 백진명은 잠시 고통을 참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그의 자존심은 깨지기 직전이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운 듯 그는 여전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왜? 왜? 그는 이제 석윤강의 형산비연검을 떠올리며 자신이 느꼈던 이상한 기운을 생각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를 배신했다고 느꼈다. 내공도 기술도 심지어 운조차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믿었으나 결국 그는 실패했다. 그는 속으로 자신의 내공과 기술이 충분히 강했다고는 느꼈지만 석윤강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내공의 차이가 아닌 그 무엇인가 다르게 작용한 힘이었다. 한편 석윤강은 자신의 승리가 믿기지 않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일어나 백진명에게 다가갔다. 내가 왜 이겼지? 질 줄 알았는데 왜 이긴 거지?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승리에 대한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자신의 기술과 내공,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내가? 석윤광은 잠시 멈춰서 자신의 몸을 점검했다.
기억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단지 그 모든 순간들을 추적해 보았을 때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힘을 끌어냈던 것 같았다. 내가 이긴 거야? 그는 그 승리의 이유를 확신할 수 없었다. 단지 싸운 것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의식 속에서는 그의 의식 속에서는 내공과 기술을 넘어서는 어떤 감각이 있었던 것이다. 백진명은 휘청이며 일어서려 했으나 이미 그의 몸은 한계를 넘어 있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석윤강을 올려다 보았다. 내가 졌소.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다. 그러나 억울함은 없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비틀거리며 뒤를 돌아섰다. 화산파의 제자들이 그를 부축하려 다가왔지만 백진명은 손을 들어 이를 막았다. 그저 묵묵히 천천히 걸어갈 뿐이었다. 그의 흰 소매는 피로 얼룩졌고 휘날리는 머리칼 사이로 지는 해가 빛났다. 그때 소림사의 주지 덕흠 대사가 앞으로 나왔다. 오늘의 승부로 무림의 흐름이 정해졌도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도 단호했다. 형산의 석윤강을 무림의 새 맹주로 선포하노라. 그 순간 누군가는 경탄했고 누군가는 탄식을 배웠다. 그리고 누군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삼켰다. 그중 한 사람, 화산파의 진혁이. 그는 석윤광을 바라보다가 문득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하늘은 붉게 물들고 가고 있었다. 오늘의 승부가 몰고 올 피바람을 예측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